긴 말 필요 없이 바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8회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회 할 거예요. 보통 1회당 지문이 한 6개 정도씩 있으니까 우리가 3타임으로 나눠서 두 지문, 두 지문, 두 지문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회의 첫 번째 문제는 1-2번입니다.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1번에 빈칸을 채우라 그랬는데 말이에요. 단어가 아니고. 2번은 메인 아이디어. 우리 많이 공부했죠. 메인 아이디어 어떻게 고르죠? 예, 주제를 찾은 다음에 그 주제가 어떤 식으로 서포트를 받는지 들어보고 나서 이런 취지로 한 말이구나. 주제문의 취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어볼 겁니다. 빈칸의 위치는 중간쯤인데 그냥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론에서 참 열심히 공부했죠. 지금 벗하고 나온 말이니까 이게 그냥 아무데나 빈칸을 뚫은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아마 주제문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또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를 물었으니까 그 주제문의 의미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메인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따박따박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Liberty is built, 자유가 지어져 있다. 수동태 on, 뭐 위에? 평화 위에 자유가 지어져 있다. 이 말은 평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자유도 평화가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and 또 자유를 주어로 하는 동사가 이어집니다. 자유는 can have no other foundation. 다른 기초를 가질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 평화라고 하는 거 외에 다른 기반은 없대요. 오로지 평화가 있어야만이 자유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군요. War and disorder, 전쟁과 불안정, 뭐 무질서라고 해도 되고요. are it, 평화겠죠. 평화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great enemies, 큰 적들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 불안정, 요게 평화의 반대말이니까 당연히 평화가 자유의 기반이면 평화의 반대 것들은 자유의 적이겠죠. 자,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주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Our free government, 우리의 자유정부, 그렇죠? 자유정부, 속박받지 않는 다른 나라의 무슨 속국이 아니죠. As we enjoy it. 자, 요게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우리가 문법 책과 약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as절이죠. 얼핏 보면 부사절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절을 이끌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특이한 접속사 as의 용례죠. 뭐뭐 하는 대로의 그러한 명사, 이렇게 관계 대명사처럼 앞에 말을 수식해주는 절을 이끌어요. 뭐 예를 들어서 the man as we know him, 이러면 완전한 절이죠. 그런데 요 as가 완전한 절을 이끌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참 as 접속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용법 중 하나죠. 그렇죠? 이게 관계 대명사라면 절을 이끌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불완전한 절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한 절을 이끄는 특징이 있어요. as절이 다른 용례도 많지만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그 남자, 뭐 이렇게 여기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인조이 번역 두 가지 기억하세요. 즐기다만 외우지 마시고 누리다,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정부, 그렇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점 맞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정부, 이 이트는 정부입니다. 우리의 이런 자유정부가 the substitution of law for force, 이게 무엇으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요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substitute가 대체하다는 뜻이니까 지금 동사를 쓰면은 우리가
A for B라고 했을 때 이게 B를 A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 순서가 달라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죠. 이거는 명사형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이거는 A로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B를. 그러니까 이거를 또 replace로 하면은 A, B 위치가 바뀌어요. 이거 아주 헷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학생들은 여전히 헷갈리고 그래서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안 헷갈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A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B를. 알았죠? 예, 이거 헷갈리지 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우리의 자유정부는 법으로 대신한 겁니다. 뭐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그렇죠? 힘을 쓰지 않고 법으로 한다 이거예요.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argument, 논쟁으로 대신한대요. 뭐를 하지 않고? physical strife,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고 논쟁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replacement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 전치사는 with로 바뀌고 for가 요 자리가 바뀔 거예요. replacement of force with law, replacement of physical strife with argument 이랬을 거예요. 그럼 뜻이 똑같아지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substitute와 replace는 대체하다. 근데 대체하다가 무엇을 대체하다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대체하다야. 그 차이인 거죠. 예. replace는 무엇을 바꿔버리다 이런 뜻이니까 A for B와 B with A 순서가 바뀌는 거 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난 분명히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제 너희들 틀리면 내 책임 아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자, 지금까지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래서 평화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게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일까요? 그건 이제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말을 또 읽어보세요. It is an achievement of many centuries. 이거는 수백 년의 성과래요. 예, 그냥 쉽게 얻은 게 아니죠. 빨리. 수백 년이 걸린 겁니다. It, 이 자유정부는 rests on, 무엇에 있다. 바로 the belief. 자, 요 우리 rest 동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그 built upon, is built on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 위에 쉬고 있다는 건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자유정부는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다? 믿음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옛날에 열심히 배웠던 명사다음 대절이 보시면 예, 완전한 절입니다. 불완전한 절이 아니라 자유 논쟁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 뭐 하는 방법? 예, 정의를 실현하고 또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정책에 대한 완전한 절이죠. 자, 명사다음 완전한 대절 우리가 동격이라고 배웠고요. 한국어 번역을 잘하라 그랬습니다. 뭐뭐라고 하는 명사, 그렇죠? 그래서 자유 논쟁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자유정부입니다. 그래서 자유정부는 자유로운 논쟁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뭐 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래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doing justice, 정의를 실현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 뭐의 방법이래요? reaching sensible conclusions,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래요. 자유로운 토론이. 물론 정책에 대한 결론이죠. 자, 지금까지 다시 종합해보면 역시 싸우지 말자, 논쟁하자 이겁니다. 계속 같은 논조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It, 자유정부는 has rules, 규칙을 갖고 있대요. of its own,
자기 저마다의 자기 나름의 규칙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들이 어떤 규칙인지 우리 보고 수식하라고 빈칸을 물었는데요. 정답은 must be obeyed, 수동태인데 복종받아야 하는, 다시 말해 따라야 한다 이거죠. 복종받아야 하는 규칙. 규칙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규칙을 복종하는 거니까 규칙을 주어로 말하면 복종받는 거겠죠.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켜져야 한다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지켜져야만 하는 규칙들을 나름 가지고 있다. of its own, 나름의 규칙을 갖고 있다가 빈칸인데, 빈칸에 지금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고를 수 있느냐?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but하고 나온 주제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게 무슨 말인지 구체화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 구체화되는 말을 들어보고 아, 빈칸에서 이런 말을 했겠구나, 이 글의 주제는 뭐였겠구나 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it, 자요정부는 requires,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요구한다는 것은 지키라는 거네요. 이 require 동사가 핵심 증거가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뭐를 요구한대요? tolerance and mutual forbearance. tolerance, 용서해 주는 거고요. forbearance, 참아준다 이거죠. 그것을 꼭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켜야 한다, 요구한다,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도 it, 자유정부를 갖고 싶으면 requires, 이런 게 필요하대요. 대절인데요. 이거는 영국 사람이 쓴 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구, 주장, 명령 동사의 대절에선 조동사 should를 미국 영어에서는 should를 쓰지 말고 동사를 원형 써라 이렇게 배웠는데, 영국 영어에서는 should를 쓰거나 생략하는 거예요. 반드시 생략이 아니라. 그래서 미국 영어랑 영국 영어가 조금 다르죠. 어쨌든 소수 집단이 복종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한대요. 근데 영원히 복종하는 건 아니랍니다. 당분간은 그대로 따른다는 뜻이에요. submit, 그대로 따른다, 복종한다. 소수니까 우리가 다수결에서 졌으니까. 근데 영원히 우리가 복종하는 건 아니고 일단 당분간은 for the time being, 일단은 복종을 하는 겁니다. 자, 당분간, 일단, 요 수거도 외우셔야 됩니다.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일단, 알았죠? 중요한 수거고요. 근데 언제? When they are outvoted in parliament.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영국인이 쓴 글이 맞아요. 이게 미국인이 쓴 글이라면 미국은 의회를 국회, 컨그레스라고 부르죠. 근데 유럽 나라들은 우리가 국회라고 부르는 입법기관, 의회를 유럽 나라들은 파라멘트라고 하거든요.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의회죠. 국회는 우리 한국의 의회를 국회라고 부르죠. 예, 일반 명사는 의회인데요. 의회, 입법기관. 의회에서 표에서 이기다의 수동태니까 거꾸로 졌다고 번역해야 되겠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outvote 하면 표를 더 많이 얻는다. 그렇죠? 표를 더 많이 얻다가 outvote인데, 그러니까 투표에서 이기다예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그 A 정당이 B 정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표에서 이긴다는 뜻이죠. 과거 시절 할까요? A 정당이 A당이 B당을 투표에서 이겼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번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제 B가 주어가 됐으니까 B를 주어로 굳이 번역을 하고 싶으면 이걸 반대말로 번역해야 돼요. B당이 A당한테 투표해서 졌다라고 말이죠. 아니면 그냥 똑같이 A당을 주어로 하거나 A당이 B당을 투표해서 이겼다.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죠. 네. 우리가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꿨을 때 능동태의 반대말로 번역하는 건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다의 수동태는 받았다고 번역하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자, 아무튼 이게 아웃자가 들어가는 타동사의 수동태는 정말 시험에서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소수가 의회에서 표결에서 졌을 때 당분간은 일단은 복종 따르야 한다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유정부를 갖고 싶냐? Free government. 그렇다면 requires 필요한 게 있대요. That 뭐라는 것이 minority should submit for the time being. 일단 소수는 당분간 참아야 됩니다. and 그리고 be content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형용사 content 제가 논리완성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단어긴 한데 기회가 있으면 또 독해서도 하겠습니다만, 자, 뭐 하는 것으로 만족하냐? To work for future 어떤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자, 어떤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냐면 그 미래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절이 in the future니까 in which 하고 시작해요. 어떤 미래냐? 그 미래에서 they는 이제 자기들이죠. 소수 집단이 will have made 만들어 놓았을 거래요. 이거 문법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미래 완료 시제죠. 그때쯤이면 뭐 해 왔다 혹은 그때쯤이면 뭐 해 놓았을 거다 그 뜻이에요. 바로 make 동사가 나오는데 자기들의 관점들, 목적어 다음 동사 원형이 나와요. 자, 우리가 make 동사처럼 목적어 다음 목적어 보호로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를 사역 동사라고 부르고, 그런 동사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하도록 시킨다는 뜻이죠. 사역.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prevail 우세하게 만들어 놓았을 거다 이거예요. will have made니까 그때쯤이면 그 미래의 어느 때쯤이면 지금은 소수지만 will have made 만들어 놓았을 때래요. 무엇이 뭐하도록? 자기들의 관점이 우세하도록 prevail. 근데 그게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저라면 여기다가 빈칸을 뚫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빈칸이 아닌 게 좀 아쉽습니다만 뭐에 의해서죠? 근데 힘으로? 전쟁으로? 물리적인 싸움으로? 아니죠. 뭐예요? 이성과 논쟁으로. 이성과 논쟁으로 자기들의 관점이 우세하게 만들어 놓았을 만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아직도 안 끝났네요. 좀 글이 길군요. 다음 문장. If any of these assumptions 앞에서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전제라고 일반화시켰습니다. If any of these assumptions 이러한 전제들 중 어느 하나라도 any fail 잘못될 경우 이게 여러분 되게 특이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if절의 any는 사실 단수 취급인데 여기 fails s를 붙이지 않고 원형을 쓴 겁니다. 사실 지금 if절에 원형을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가정법의 종류를 배우실 때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가정법 현재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정법을 과거 완료가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일단 가정법이라고 놓고 봤을 때 여기 if절에서 과거 완료는 had pp 쓰고 가정법 과거는 과거형 쓰고 가정법 미래는 should나 were to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쓰는지 아세요? 단순 조건절 말고 직설법 말고. 물론 이거 문법 선생님마다 좀 다르게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단순 조건절이 아니라 원래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한다면 단순한 직설법의 조건절과는 또 다른 게 거예요. 이게 원형을 쓰는 거예요, 원형. 근데 사실 이게 고어나 아주 문어죠. 이거는 말할 때는 절대 쓰이지 않는 형태입니다. 아주 고리타분한 말투란 말이에요. 옛날식 말투고요. 그러니까 사실 몰라도 되는 정도예요. 근데 좀 뭐뭐 한다면 그냥 조건절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더 강조하는 차이예요. 더 강조하는 차이. 자, 요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라서 뭐 못 알아들었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정말 인서울이 목표라면.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 조건절이면 이걸 fails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fail 한 겁니다. 근데 이건 못 알아들었어도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요. 어쨌든 앞에서 얘기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assumptions, 전제들 중에 어느 any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 또 if our feelings, 우리의 느낌이, 감정이 become literally too strong, 감정이 너무 격해질 경우, for words, 말을 하기에는,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도 사실 중요한, 저라면 여기다가 빈칸을 뚫겠어요. 이 글은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평화가 기반이라 그랬어요. 알았죠? 그래서 싸우지 말고 물리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논쟁하자, 토론하자, 그런 글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그렇죠? Too strong. 여러분, 우리가 투투용법이라고는 들어보셨나요? 투투용법은 이거 투 부정사를 쓰는 거죠. 이거 여러분 뭐 어떻게 해석한다고 중고등학교 대치동 학원에서 잘 배우셨죠? 이거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기억나죠? 투투용법. 근데 이게 사실 꼭 투부정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for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너무 뭐뭐.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렇게 안 가르치죠. 저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이거 부사적 용법이니까 뭐뭐 하기에라고 번역하면 끝난다. 이것만 따로 특이한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가 아니야. 그 어떤 네이티브도 이걸 수거라고 또는 하나의 익스프레션이라고 생각하는 네이티브는 없어요. 그냥 너무 뭐뭐해, 뭐 하기에 이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걸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제 to speak겠죠. to talk. Feelings become too strong to talk. 감정이 너무 격해졌어. 이야기하기에. Our feelings become too strong for words. 감정이 너무 격해졌어. 말로 하기에. 지금 이 논쟁,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글이에요. 자, 이럴 경우 if 또 있네요. 이 구절이 세 번째로 나오네. 이번에는 minorities will not submit. 소수 집단이, 여러분 이것도요. 이거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그 지문이 어렵네요. 지금 해설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배워보세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들어두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얘기니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는 싹 다 잊으셔야 돼요. 편입할 때 배웠던 영어만 진짜 영어입니다. 예, 문법 선생님이 조동사 위는 뜻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이제 미래 추측만 알고 있을 텐데 많은 학생들이 하나의 뜻이 더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외에는 뜻이 없습니다. 또 예, 의지예요. 의지. 알겠죠? I'll study harder. 나 공부 더 열심히 할래요예요. 할래요. 네, 의지. 예, 의지입니다. 지금 문맥상. 지금 이프절이야 이거. 예, 이프절 속이에요. 소수 집단이 뭐 할 의지가 없다면이에요. 뭐 할 의지가 없다면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니야 지금. 미래 시제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예. 자, 소수 집단이 뭐 할 의지가 없을 경우 submit and submit. 아까 submit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submit 안 하겠대요. 투표해서 졌는데도. 여기는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 예. 어디에서 어디로 날아간다. 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는 거는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blow라고 하면은 이제 후 불거나 세게 때린다는 뜻인데, 예. 그러니까 이 문맥상 건너뛰는 거예요. 말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욕설이나 물리적인 힘을 쓴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또 있네요. 여기 if절은 문장이 또 두 개군요. or 역시 마이너리티즈를 주어로 하는데요. 물론 if절이고요. 야, 이거 지금 인서울 교재의 첫 번째 지문으로서는 적어도 문제 수준을 떠나서 지문의 영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금 so as to 용법이 나왔어요. 사실 이거 so that절 용법과 의미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인과관계예요. 근데 특이한 게 so that절이든 so as to든 의미는 똑같은데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특이한 게 지금 so가 동사를 수식했어요. 가능하죠. 부사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majorities네요. minorities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if절은 문장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소수가 복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다수가 자기의 힘을 너무 남용해서 그 결과 소수를 몰고 간대요. 어느 쪽으로? 물리적 저항 쪽으로. 소수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게 내몰면까지가 무려 지금 if절이 3개인데 앞에서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다 충족되지 못할 경우,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말을 못하게 될 경우 힘으로 싸우기만 한다 이거죠. 마지막 세 번째 if절은 소수도 복종을 안 하고 다수는 힘을 남용하고. 자, 이렇게 3개의 if절이 드디어 끝난 다음에 이제야 드디어 주절이 된 그렇다면 하고 나옵니다. It is all about liberty. 이건 사실 하나의 구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끝장이다. It is all up 하면 it's all over with something 하면 이건 다 볼장 다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유 이딴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글이 되게 어려웠네요. 근데 자, 이게 차라리 잘 됐어요. 우리가 첫 시간 첫 번째 지문이 어려워서 지금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우리는 어차피 대부분의 지문을 완벽히 이해 못하고 찍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막 영어 실력 굉장히 좋으신 분들 아니죠? 지금 인서울반, 그렇죠? 막 토익 950점, 980점 있습니까? 그런 분이라면 인서울반에 있을 리가 없죠. 목표도 다 상위권이 목표실 겁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을까요? 자, 일단 빈칸을 뜻만 갖고 해보면 requires 필요하다 했으니까 이것만 갖고도 찍을 수는 있어요. 일단 그래서 1번에 복종해야 하는 필요하다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찍어도 좋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지문을 보시면 이게 지금 but 다음 말에 주제문이 나온 거예요. 물론 주제문은 들어보면 이제 서포트가 여기는 이제 주제가 나온다고 예고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요 rules가 이 글의 메인 서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rules가 뭐냐? tolerance and forbearance예요. 용인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말로 한자 이 뜻이죠. 지금 이 글에서는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요것과 요것이 이것의 내용이니까요. 규칙들이 바로 이거하고 이거다. 그 다음부터가 끝까지 구체화한 거예요. 어쨌든 이게 그럼 주제문이 되고, 사실 같은 말이죠.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뭐냐 하면 사실 여기는 마침표보다는 콜론을 찍는 게 더 적절해 보이긴 해요. 어쨌든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뭐냐? 이거랑 이거다예요. 그러니까 규칙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거다 이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예. 자, 그래서
이 규칙이 요 두 개니까 요게 주제문이고 그것을 표현해 준 말이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된다 이거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벗다운 말이 주제다고 찡그란 말이에요. 알았죠? 예. 이거 뭐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면서 확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는 call for 녹색으로 색칠하시면 그게 require의 동의어입니다. 이게 require 알았죠? 요구하다. 시험에서 많이 물어봤던. 자, 3번 문제까지. 근데 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빨리 진행할게요. 이 문장 어디에 넣을래? 분사구문이네요. 뭐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수식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중성입자네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거 뭐 문법 선생님은 좀 다르게 설명하시죠. 뭐뭐 하면서 이렇게 분사구문을 해석하지만 우리 독해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주어 수식하는 말로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중성입자가 중심에 있는 중성입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을 어디에 넣으면 좋겠느냐? 정답은 여기 B번 자리인데 왜 그런지는 이제 한 문장씩 읽어보면서 해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원소의 부분들이에요. 원자 자체가 구성되어 있다 수거 외우시고요. be composed of 세 개의 더 작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개가 나올 겁니다. 뭐하고 뭐하고 뭐냐면 양전하, 중성입자가 가운데 있고 and 마지막으로 상당한 양의 공간이 있은 후에 상당한 양의 공간 후에 한참 공간이 떨어진 다음에 뭐가 있대요? 고리가 있대요. 근데 이 고리는 ing를 붙여 수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죠? 우리가 나머지 하나 남은 걸 디아더라고 한다 그러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고리예요. 그 세 번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음전하입니다. 음전하. 자, 모든 원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성입자가 있고 양전하가 있고 상당한 공간이 지난 후에 음전하가 있어요. 음전하 고리들이 있어요. The weight of the atom, 원자의 무게는 is calculated by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adding the neutral particles and the positive charges 중성 입자와 양전하를 더하면 계산이 돼요. 뭐는 빠지죠? 무게에서. 음전하는 무게에서 빠져요. The negative and positive charges 음전하와 양전하는 수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제시문을 넣으라는 건데 다시 번역해 보시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중성입자가 가운데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이 왜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원자 에너지, 핵 에너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알고 있는 핵 에너지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바로 그것이라고 할 만한 말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뉴클리어 에너지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성입자 하나가 from a uranium atom에서 꺼내서 disconnected from the center 중심에서 분리되면 the atom 그 원자는 loses stability 안정성을 상실하고 and becomes radioactive 방사성을 띠게 됩니다. This outgoing particle 이 바깥으로 나가는 이 입자가 hits one atom after another 원자를 하나하나 차례 연쇄적으로 때리게 되고 causing 그 결과 consecutive reaction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that 그 관계대명사절이 produce nuclear energy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that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자력 에너지다라고 말하려면 여기에
말 갖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시문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요 말이 앞에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뉴클리어 에너지인 것이다 라는 말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B번 자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2개의 지문씩 한 타임에 2개씩 한번 공부를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지문이 유난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오히려 생각해 볼 점은 우리는 어차피 모든 지문이 다 어렵다. 잘 찍는 법을 배우자. 물론 한 문장 한 문장 공부를 해가면서 영어 실력을 조금이라도 향상시켜야죠. 그렇죠? 예, 조금이라도 알고 찍는 거랑 전혀 모르고 찍는 건 완전 다르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영어 공부 놓치면 안 돼요.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요. 그러면 쉬었다가 또 다음 타임에 다음 문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쉬었다 볼게요.